10월 출발 증시와이드 2부 시작합니다. 박미라입니다. 오늘 우리 시장은 어제 낙폭을 만회하면서 상승 흐름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양시장 모두 강하게 매수세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인데요. 현재 삼성전자와 현대차가 나란히 1% 이상씩 오르고 있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는 중국의 부동산 규제 정책에 대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3대 지수가 모두 올라왔죠. 다우지수는 역사적 고점 돌파를 바라보고 있는 상황인데요.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할지 오늘 우리 시장에 대한 대응 전략도 잠시 후에 살펴봐 드리겠습니다. 먼저 2부 주요 코너부터 살펴봅니다. 네, 자세한 수급 상황은 신한 PWM 압구정센터의 박재민 PB팀장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양 시장 모두 전고점 돌파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시장 이렇게 강세를 띠는 건 역시 외국인의 수급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이겠죠. 오늘 연기금도 매수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수급 상황 분석해 주시죠. 네, 외국인이 비차익으로 오늘도 전기전자랑 운수장비 업종, 양 업종을 사면서 지수를 어제 뺐던 것을 그 이상으로 돌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어떤 집중적인 매수세, 그리고 전기전자, 그리고 자동차 업종의 집중적인 외국인 매수세가 계속 어쨌든 돋보이고 있는데요. 3월 달에도 지금 상당히 이 비차익으로 들어오는 물량이 과연 커드러프 위층 때 만기 때 차익 거래로 나가게 될지가 상당히 좀 생각해 봐야 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미국이 어쨌든 지금 사상 최고점을 앞둔 상황에서 계속 어떤 시퀘스터 불안이라든지 그리고 이탈리아 여러 전국적 불안, 어제는 중국에 대한 상당히 이슈가 있었죠. 부동산 규제 이런 것들로 인해서 중국 증시가 폭락했는데도 불구하고 미국은 계속 견조함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상당히 그 선진국들의 증시, 즉 미국, 일본, 유럽 이 증시들이 상대적으로 계속 견조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코스피가 디커플링에서 커플링으로 상당히 좀 미국 증시를 쫓아가는 계속 모습을 연출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외국인의 매수세가 이렇게 비차익으로 계속 진행이 된다면은 사실 일부 업종들은 계속 소외를 받을 수 있겠지만 유동성에 의한 장세가 지속될 수 있다는 점은 분명하다고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개인과 기관은 오늘 거래소에서 팔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을 중점적으로 오늘 살펴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외국인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최근에 코스닥 그 IT 부품주부터 해가지고 제약업종 이런 것들이 상당히 52주 신고가를 계속 내리는데 그 주역이 기관보다는 외국인이 있습니다. 외국인이 지금 거의 20거래일째 코스닥에서 매수를 보이고 있고요. 기관은 같이 사는 모습인데 즉 유동성이 코스피에서 전차 군단을 제외하고서는 거의 그 코스닥으로 몰리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워낙 시중에 돈은 넘쳐나고 있는데 그 수익은 내기 워낙 코스피에서 어렵다 보니까 어제 같은 경우에도 뭐 전차군단의 지수 방어한 것을 빼고서는 사실 코스피가 상대적으로 그 체감 지수가 빠지는 게 더 높았거든요. 뭐 하학주도 정유주도 중국발 소식에 워낙 급락을 하고 그랬었는데 코스닥은 어쨌든 그 스마트폰 관련 부품주라든지 그리고 제약업종 그리고 음식료업종 이런 스물 어떤 캡 종목들이 계속 러브콜을 받으면서 기업들의 이익 모멘텀도 받아가면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돈이 몰린다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앞으로의 시장이 어떻게 될 것이냐 사실 가늠을 해본다면 사실 코스닥이 540선에서 뭐 뉴스에는 신용 융자 금액이 늘었다. 뭐 개인들이 뭐 많이 매수를 한 거다. 뭐 그래서 폭탄 돌리기가 나올 것이다. 이런 뉴스도 사실 지난주에 나왔지 않았습니까? 근데 정확한 수급을 보면 개인이 산 건 없고요. 외국인과 기관이 많이 샀는데 왜 그런 뉴스가 저는 쓰여지는지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입장에서 사실 말씀드리면은 지금은 코스피보다 코스닥이 훨씬 투자하기 더 매력적이고 그 안에서 신고가를 내는 종목들을 솔직히 수급이 받쳐준다면은 쫓아가면서 매매를 하시는 게 어쨌든 가장 좋은 어떤 전략이다. 수급을 말씀드리면서 전략까지 좀 먼저 압축을 드리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뭐 오늘 전략으로는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에 집중해보는 게 필요하겠다라는 말씀이었는데 먼저 각 주체별 속내부터 한마디씩 들어보겠습니다. 네, 외국인은요 일단 거래소에서 현물 사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한차익 매매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제 한율이 10원이 올랐는데요. 오늘은 또 5.5원이 빠지고 있습니다. 그 어제 들어온 물량은 즉 이제 앞으로의 한차익을 또 보고 들어온 외국인 물량이 최근에 전체 군단으로 집중된다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워낙 강세로 가게 된다면 외국인들도 다시 한차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1,100원대 들어온 물량은 그런 면에서 상당히 들어오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 군단 밸류가 아직은 다른 업종보다 탄탄한 그 전차 군단으로 한차익을 보고 들어오는 외국인이 여전하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개인은 반대로 코스피는 전체만 올랐다 내렸다 징하다. 그러면은 코스닥으로 가셔야 되는데 코스닥에선 팔고만 있습니다. 그게 좀 제가 답답한 수급이다 이렇게 좀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기관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조정만 받으면 펀드 환매 물량이라고 하네. 어제도 그렇게 뉴스가 나왔거든요. 사실 모든 걸 기관 핑계화 돼가면서 계속 뉴스가 언론에 노출이 되고 있는데 기관은 지금 코스닥에서 수익률 게임을 하고 있는데 왜 그 조정만 받으면 어떤 거래소의 투신권의 매물 펀드 환매를 사실 욕하는지 결국 뉴스를 항상 믿지 말라는 거는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그 가장된 표현이 많고요. 상당히 왜곡된 표현이 많습니다. 지금 외국인이 전차 군단 위주로 코스피를 조정을 하고 있고 코스닥 내에서 외국인이 오히려 옛날에는 코스닥이 기관의 수익률 게임장이었다면 지금 2월 달 들어서부터 외국인의 매수세가 더 거칠거든요. 그렇게 치면은 코스닥 내에서 상당히 기관과 외국인의 수익률 게임이 같이 진행 중인데 기간을 욕할 게 아니라 기간을 따라해서 매수할 수 있는 그런 지금 전략이 상당히 필요한 시기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장 투자 전략을 세워보도록 할 텐데요. 앞서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 좋겠다. 코스닥 지수 전고점 돌파까지 지금 근처까지 올라온 상태인데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할까요? 네, 일단 추가적인 네. 상승이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지금 볼린저 밴드 상단은 이미 깨고 올라왔고요. 어제부로. 오늘 그 상단 위에서 계속 놀고 있습니다. 물론 지난번 2012년 3월 9일이 전고점 546포인트가 되는데요. 지금 이렇게 되면 코스닥이 그 2011년부터 봤었을 때 이 550선을 못 넘어갔었습니다. 계속 거기에서 540선에서 무너지는 모습을 보였었는데 지금은 수급이 어떻습니까? 그때 당시에 항상 못 올라갔을 때는 그 개인의 수급이 항상 고점에 많이 물렸었는데 지금은 외국인이 계속 들어오고 있다는 거거든요. 결국엔 수급적으로만 보면 말씀드린 유동성이 코스닥 그 개별 종목으로 많이 가고 있다는 것을 방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역시 코스닥 내에서 그 IT 부품주 그리고 제가 계속 강조드렸던 내수주가 단순히 코스피 내에서만 있지 않습니다. 코스닥 내에서도 내수주라는 건 제약업종, 바이오 관련주들, 음식료 업종 이런 업종들이 계속 탄력을 받고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 위주로 유동성이 진행이 되는 만큼 역시 그런 위주의 종목을 하시면 된다. 즉 추세를 따라서 매매하라고 하죠. 보통 신고가 종목을 따라간다고 하는데요. 지금 뭐 예를 들어서 종목 하나 말씀드리면 지금 종근당이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시가총액이 그다지 크지 않은데요. 의약품 업종이고요. 이 동사가 지금 그 작년 한 해만 거의 3배 이상이 오른 주가입니다. 근데 지금 5만원대 주가가 올해 예상 실적으로 보면 퍼가 10배가 안 나오거든요. 제약업종을 기간이 담는 이유는 그 실적이 워낙 좋아지고 있고 현금성이 좋고 부채 비율이 워낙 낮은 상황에서 계속 어떤 유통망으로 변질되는 즉 단순히 의약품 업종이 아닌 유통업종으로 자리 잡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기본적인 기초적인 유통업종은 실적이 그다지 좋지 않죠. 근데 제약업종은 어떤 그 판매에 그런 집중을 하면서 신제품 그리고 최근에 이슈가 뭡니까? 고령화 이슈 아닙니까? 그런 쪽에 매기가 잡히면서 결국엔 그런 어떤 안티에이징 이런 제품들이 바이오 쪽이랑 제약 쪽으로 많이 몰리면서 결국에는 탄력이 받고 올라가는 거고요. 그러면 단순히 테마주냐 아니라는 겁니다. 실적이 받쳐주면서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매매를 우리는 개인 투자가의 입장에서는 사실 시장 참여자 입장에서 겁을 먹지 않고 매매를 하실 필요가 있다. 저는 경기 민감주를 사라고 여전히 말씀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어제 중국의 부동산 규제로 인해서 그리고 화학업종의 어떤 악재적인 소식에 화학업종, 뭐 철강업종, 조선업종에 많이 빠졌다가 오늘 반발 매수세가 들어오고는 있는데 반발 매수세가 강합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정유업종 어제 빠진 대비 오르는 게 없고요. 화학업종도 마찬가지입니다. 조선업종 마찬가지고요. 오늘도 역시 시장이 16포인트 올랐지만 삼성전자와
현대차, 현대모비스 이런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제외하고선 지수가 오른 게 없습니다. 거래소에서. 결국엔 코스닥이 답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에너지 업종이나 뭐 소재 업종 이런 중국발 어떤 전인대 소식에 따른 그런 소재 업종, 에너지 업종에 대한 관심은 당분간 좀 더 버리시길 바라시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그 실적에 입각한 유동성 그런 것들을 노리신다면 여전히 많이 오른 코스닥이 개별 종목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런 종목들의 왜 기간 수급이 계속 쏠리는지 그것만 판단하시면은 투자 전략에 상당히 도움이 되실 거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경기 민감주보다는 코스닥 개별 종목으로 집중해보자라는 전략까지 잘 들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신한 PWM 압구정센터의 박주민 PB팀장과 함께했습니다. 이어서 오늘장 업앤다운 특징주 살펴봅니다. 네, 먼저 오늘의 업종목입니다. SK하이닉스, 디램 가격도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이면서 외국인의 매수세가 집중되고 있습니다. 오늘 장수도 3% 이상 오르고 있습니다. 역시 IT 부품주가 강세를 띠는데요. LED 시장이 성장할 거란 기대감에 루멘스도 오르고 있습니다. 반대로 하락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한국타이어, 하락폭이 크진 않지만 최근 급등에 따른 조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이어서 오늘도 급락하고 있는 종목이죠. 티스톤 글로벌, 김종우 테마주로서 어제 사태 발표 이후 주가는 급락세를 띠고 있습니다. 네, 이들 종목에 대한 대응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초심 인베스트먼트 홍희진 팀장과 함께하죠.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오늘 전반적으로 IT주 흐름이 상당히 좋은데요. SK하이닉스 어떤 재료가 있습니까? 네, 아무래도 지금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가장 중요한 게 반도체 가격이겠죠. 최근에 뭐 낸드 가격이라든지 그다음에 디램 값의 반등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IT 같은 경우는 뭐 엔화 약세에 대한 우려감도 있긴 하지만 경쟁력이 있어서 상당히 조금 지금 위에 있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상당히 좀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위치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반도체 가격이 지금 3개월 전보다 뭐 낸드나 디램 같은 경우도 30%에서 40% 가량 급등하는 상황이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 가격에 대한 수혜가 좀 지속되고 있다라고 지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당분간은 이러한 반도체 가격 상승세는 좀 더 이어질 전망이다라는 의견들이 많습니다. 이유인즉 아무래도 지금 삼성전자도 그렇고 하이닉스도 그렇고 추가적으로 공급을 늘리겠다라는 투자 발표를 하고 있지 않죠. 예,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금 세계에서 1, 2위를 차지하고 있는 디램 시장에서죠.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공급을 늘리지 않는다면 추가적으로 공급이 많이 늘어날 만한 요인은 상당히 좀 부족한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 가격도 서서히 좀 안정이 돼서 추가적인 상승을 보일 수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오늘 지금 외국인의 매수가 상당히 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뭐 골드만삭스나 CLS 이쪽 창구에서 한 50만 주 이상의 물량이 좀 들어오고 있고 거래량도 상당히 좀 좋게 지금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지금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아무래도 전고점에 대한 돌파 기대감도 충분히 좀 가지셔도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지금 하이닉스 같은 종목들은요 환율이나 뭐 너무 지수 상황만 지금 판단하시지 마시고 반도체 가격 추이만 좀 챙기면서 좀 바라보시는 게 좀 맞지 않나 한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두 번째 종목이죠. 루멘스를 좀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루멘스 같은 경우는 지금 LED 모듈 시장, LED 부품군들이 상당히 조금 다양하죠. 그러니까 지금 뭐 자동차용 LED, 그다음에 백라이트 유닛, 그다음에 조명용 LED까지 상당히 좀 많은 제품군들을 좀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매출액 성장이 상당히 좀 가파르게 일어나고 있다는 부분이겠죠. 2009년도에 1,330억 했던 매출이요. 지금 올해가 아니죠. 작년이죠. 작년 같은 경우는 4,500억 정도 지금 매출이 달성이 되는 흐름이고, 올해 같은 경우도 5,500억 이상의 매출이 좀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매출이 많다라는 건 그만큼 시장이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겠죠. 그래서 아무래도 그런 성장세를 주가에는 반영시키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지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년 4분기 실적은 아직 발표되지는 않았지만 상당히 좀 긍정적일 수 있다는 전망들이 좀 많이 나온 상태고, 그다음에 지금 삼성전자 매출 비중이 상당히 좀 높습니다. 50%가량 삼성전자 쪽에 대한 매출 비중이 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추가적인 상승도 충분히 좀 가능하다. 그래서 지금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전고점 부근 아무래도 지금 9,000원 라인이겠죠. 9,000원 라인에서 일시적인 매물 수하 과정에 조금 놓여 있는 상태이긴 하지만 충분히 지금 돌파가 가능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코스닥 시장이 지속적으로 좀 강한 흐름에 있어서는 루멘스도 추가적인 상승이 조금 예상이 좀 되고 있기 때문에 없으신 분들은 매수까지도 좀 고려하시는 게 좀 맞지 않나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이렇게 오르고 있는 업종목 살펴봤는데요. 이어서 다음 종목입니다. 한국 타이어 말씀하셨는데 뭐 조정받고 있어요. 하락폭이 크진 않은데요. 맞습니다. 네. 한국타이어 같은 경우는 뭐 중국 시장도 그렇고 우리나라 음. 시장에서는 지금 상당히 좀 높은 점이 우리나라 시장에서는 1위를 좀 차지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죠. 근데 이제 지금 알아두셔야 될 게 뭐냐면 타이어도 그렇고요. 자동차 부품주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런 업종군들의 흐름이 완성차의 흐름을 좀 따라가죠. 근데 이제 최근에 엔화 약세 흐름에도 불구하고 자동차가 하락보다는 어느 정도 안정이 되고 있다는 거에 주목을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려감은 상당히 좀 큰 상황이긴 하지만 자동차 업종이 실질적으로 추가적으로 악화되기보다는 어느 정도 반등 내지는 바닥을 다지는 흐름이 좀 연출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이 부분 자체를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보시자라고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천연 고무값이 계속해서 급락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전년 동기 대비 천연 고무값이 35% 이상 급락이 나타났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 자체는 어제 뉴스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었던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원재료 값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고 있고요. 그다음에 수급적으로 봤을 때도 완성차가 안정이 되면서 관련주들에 대한 안정 흐름 상당히 좀 기대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타이어 같은 경우는 일시적으로 좀 많이 올랐죠. 지금 2월 달부터 계속해서 상승세를 이어왔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조금 기술적인 조정, 그러니까 조정폭이 조금 나타날지는 좀 더 지켜봐야겠지만 조정 시에 좀 매집을 해 나가신다면 추가적인 상승도 충분히 노려볼 수 있을 만한 그런 종목이 아닌가. 근데 이제 주의를 하셔야 될 부분 자체는 완성차가 하락이 나오지 않아야만 같이 올라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이 부분만 좀 체크를 하시면서 종목에 대한 접근을 하시자라는 이야기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그다음에 지금 마지막 종목이죠. 캐스턴 글로벌입니다. 지금 뭐 석탄 광산에 대한 뭐 채굴권을 갖고 있는 회사죠. 그래서 해외 쪽에서 뭐 석탄을 캐서 그런 것들을 파는 본연의 업무를 좀 하고 있는데 최근에는 뭐 김정은 그 장관 내정자와 관련된 테마로서 좀 부각이 돼서 급등이 나온 상태죠. 근데 이제 어제 갑작스럽게 김정은 장관 내정자가 사퇴를 한다라는 뉴스가 나타나면서 급락이 나타났습니다. 그에 따라서 오늘 같은 경우도 하한가에 가는 흐름이 연출이 되고 있는데 일단은 지금 어느 정도 지금 업황 자체, 그러니까 지금 동사가 영위하고 있는 사업 자체는 굉장히 좀 안정적이다라고 지금 보실 수가 있는데 현재로서는 단기적인 이슈에 의해서 급락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단기적으로 수급이 안정될 때를 좀 기다리셔가지고 매수 타이밍을 좀 노리시는 게 좀 좋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2011년 같은 경우도 뭐 100억 이상의 영업이익, 작년 같은 경우는 뭐 적자 전환이 되긴 했지만은 그래도 하반기에는 상당히 좀 안정된 실적을 좀 보여주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적 개선세는 조금 더 있을 수 있겠지만은 지금 문제 자체는 뭐냐면은 수급에 의한 하락이 상당히 좀 크다. 그래서 하한가가 어느 정도 좀 풀리고 나서 바닥권이 좀 다져지는가 이 부분을 좀 체크해 보신 다음에 좀 접근하시는 게 좀 맞지 않나 한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업앤다운 특징주에 대한 설명 자세하게 들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지금까지 초심 인베스트먼트 홍희진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네, 앞서 일부 전문가들 제시했던 투자 전략을 다시 한번 점검해보는 시간입니다. 전문가 공감도 시작하죠. 네, 먼저 IM투자증권의 김동섭 이사는 오늘 개최되는 전인대 중국 증시 흐름을 주목하자라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주식회사 알파라딘스탁의 정재훈 실장은 지수보다는 개별 종목에 집중해보자라는 의견이었고 골든 이글 투자문의 정태근 팀장은 코스닥 550포인트 테마만으로 힘들다 다른 모멘텀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말씀했습니다. 뉴스탁의 유창희 대표는 저항을 뚫어야 제맛이다. 코스피 지수 추가 상승도 가능할 것이다 라고 내다봤고 IM투자증권의 주대형 대리는 모멘텀 부족으로 인한 수급 공백이 우려된다라는 의견 이었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의 전문가는 일부 전문가 의견에 얼마나 공감할까요? 오늘 순서는 동보증권 목동지점의 박성일 연구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의 키워드는 중국 그리고 전고점 돌파를 앞두고 있는 코스닥일 텐데 어느 정도 공감하시는지요? 예, 일단은 뭐 중국 오늘 전인대가 열린데 주목해야 한다는 점에는 100% 공감을 좀 하고 있습니다. 중국 증시가 이제 2,400을 넘어선 이후로 계속 조정을 조금 받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부동산 규제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양도소득세가 1%에서 20%까지 확대된다는 이야기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칠 텐데 이번 전인대를 통해서 이제 시진핑의 향후 방향을 조금 알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을 좀 하셔야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최근에 장세가 이제 코스닥
개별주를 중심으로 해서 활발하게 조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외국인 수급이 좋은 면도 조금 있고 아무래도 정부가 바뀌면서 정책의 수혜를 볼 수 있다는 이야기들도 있고 마지막으로 이제 어닝이 상당히 1분기에 좋기 때문에 탄력을 조금 받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이제 추세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550선까지는 무난히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 이후에는 이제 거래가 조금 동반이 돼야 될 텐데 시간이 조금 필요할 수는 있겠지만 일단은 올해 시장 대형주가 안 된다고 보면 코스닥 시장에서 큰 시세가 한번 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두 분 의견에는 좀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중국 증시 흐름에 주목해 보자. 그리고 코스피보다는 개별 종목에 집중해 보자라는 의견에 공감한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이어서 박성희 연구원님만의 투자 전략도 궁금한데요. 어떤 전략 갖고 계시는지요? 예, 일단은 코스닥 시장을 이끌고 있는 중소형주를 위주로 해서 매매를 하는 전략이 가장 주가 될 텐데요. 일단 보면 최근에 미디어, 엔터, LED 업종 모두 다 상승 추세를 이어가고 있고 실적도 좋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인 셀트리온 그리고 CJ ENM, 젠백스를 비롯한 서울 반도체까지 대부분의 업종이 상승 추세를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섹터에서 매매를 하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것 같고요. 대형주 중에서는 최근에 이제 화학하고 철강이 중국의 영향으로 급락을 조금 하고 있는데 저가 메리트가 발생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사실 중국 증시는 이제 정권이 바뀌기 전 1950선을 마지노선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향후 하락을 한다고 하더라도 하반 경직성이 워낙 견고하다. 그렇기 때문에 화학과 철강이 지금 현재 일시적으로 어닝이 조금 안 좋아서 하락을 할 때마다 분할로 대형주는 매수를 하는 게 맞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전략 들어봤는데요. 끝으로 오늘의 관심 종목도 궁금합니다. 소개해 주시죠. 예, 개별 종목 중에서 루멘스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서울 반도체, 루비마이크로, 루벤스를 비롯해서 LED 업종들 대부분 다 상승 추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단기에 그치지 않을 것이다라는 보고 있습니다. 올해 LED 조명 시장이 열린다는 얘기를 굳이 하지 않더라도 루멘스 같은 경우는 LED 모듈 쪽 그리고 삼성전자에 들어가고 있는 LED TV 쪽 수요가 워낙 좋기 때문에 실적은 계속해서 사상 최고치를 갱신할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PR 10배 수준이기 때문에 비싸지 않다라고 보고 있고요. 수급 같은 경우에도 코스닥 시장 쪽으로 매기세가 몰리기 시작을 하면서 외국인 기관 모두 다 8,000원대 이상에서 수급을 강화를 했고 전일 이제 8,500원 박스권을 뚫을 때 외국인이 50만 주 이상 강력하게 조금 매수를 해줬기 때문에 향후 한 10,000원까지는 문제가 없다. PR 13배 정도까지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손절은 아무래도 8,000원대에서 말씀을 드리겠고 매수는 직전에 돌파를 했었던 저항선인 8,500원에서 매수하시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의 관심 종목 루멘스 8,500원 부근에서 매수 가능하겠다. 목표가는 10,000원까지가 적당하겠다라는 의견 잘 들어봤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동부증권 목동지점의 박성일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선중의 007 작전. 자,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이제 제가 추천드렸던 종목들 수익 잘 나고 있는 거 알고 계실 겁니다. 그거 이따가 제가 수익률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고, 일단 시장 상황 지금 굉장히 조금 약간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오늘 이제 코스피 같은 지수가, 코스피도 마찬가지,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일단 잘 대응하고 있는 흐름이 좀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자, 꾸준하게 나왔던 흐름들 약간 불안했던 점 역시나 조금 시퀘스터 문제가 그닥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고요. 또 하나 유럽적 문제 자체는 아예 여지 없는 것으로. 약간 유럽적인 문제 자체 있는 부분 확인을 좀 해드리자면은 약간 조금 걱정이 되는 부분은 자, 투자자 신뢰지수 하락이 약간 좀 걱정이 되긴 합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그렇지 않은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고 어제 저녁에 유럽장은 약간 좀 혼조 양상을 보여줬었는데
오늘의 유럽장은 좀 어떨지 약간 조금 궁금해지는 그런 시점이기도 합니다. 자, 또 한 번 말씀 좀 드릴 수 있는 부분은 자, 역시나 중국의 부동산 규제 강화로 인한 부분 어제 상해 증시를 조금 하락폭을 이끌어줬는데 자, 오늘은 얼마나 상해 증시가 좀 움직여주는지 관심 있게 필요할 것 같아요. 자, 국내 지금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에는 약간의 좀 상해 증시를 중국 증시를 따라가는 그런 흐름들이 최근에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해서 특히 뉴욕 증시보다는 중국 증시에 초점을 맞추셔서 대응을 하시는 게 또 중국의 정책, 전인대 정책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변화가 있을지 이 도시와 관련한 수혜주들도 꼭 한번 참고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고요. 뭐 도시와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리자면 업종별로는 뭐 화장품 관련주들과 아니면은 뭐 중국 소비 관련 IT 부품주들도 괜찮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고 또 하나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자, 인프라 확장을 통한 뭐 도시와 관련해서 뭐 기계 관련주들이나 장비주, 두산 인프라코 같은 종목들도 괜찮아 보입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서 흐름 자체 뉴욕 증시와 유럽 증시보다는 다시 이번 주 한 주간은 중국 증시에 초점을 맞추시라. 이렇게 좀 포인트 잡으시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제가 이제 지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종목 중에서 싹 이제 수익을 내고 정리를 시켜드렸고요. 한 종목은 제가 계속 홀딩하라고 말씀드린 종목이 있습니다. 자, 인프라웨어인데 일단 그 전에 꾸준하게 지금 수익이 내고 있는 종목들 쭉쭉 말씀 먼저 좀 드려보자면은 뭐 인프라웨어, 그다음에 게임빌, 대한약품, 대덕전자, 금호타이어 모든 종목들이 일단은 수익이 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자, 백상 같은 경우는 지난주 월요일 추천드렸는데 손절가 터치로 제가 정리를 시켜드렸고요. 나머지 4종목은 수익이 나고 있는 상태죠. 자, 인프라웨어 12% 이상 수익이 나고 있는 상태고요. 게임빌 역시 2.45% 정도 2.45%가 아닌데 좀 잘못 나왔네요. 게임빌이 한 3% 이상 지금 수익이 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게임빌 3% 이상 수익이 나고 있고요. 자, 대한약품 역시 3% 이상 현재 최고가 대비 수익이 지금 난 상태였고요. 다음에 말씀드릴 종목이 자, 대덕전자가 한 2.7% 이상 최고가로 수익이 났고 다음에 금호타이 역시 한 2.4% 이상 수익이 난 상태입니다. 자, 꾸준하게 수익 중이고요. 전 종목 다 일단 말씀드리는 거 홀딩하시라 좀 말씀 좀 드려볼게요. 자, 먼저 인프라웨어 말씀을 잠깐 드려볼게요. 자, 인프라웨어가 지금 새로운 고점을 찍으면서 상승해주고 있는 흐름입니다. 이 종목 과연 얼마까지 갈지 궁금하실 텐데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 이 종목 얼마 말씀드렸나 기억하실 겁니다. 15,000원까지 간다 말씀 드렸어요. 계속 저 가져갈 겁니다. 이 종목 안 팝니다. 절대 안 팔 거고요. 기관들의 수급 역시 퍼펙트하게 좀 환상적으로 들어오고 있는 모습. 자, 기관 어제도 되게 많이 들어왔어요. 어제 7만 주 들어왔고 3일 연속 꾸준하게 들어와주고 있고 최근 들의 기관들의 수급 자체가 그냥 순 매수로 지금 완벽하게 바뀐 상태입니다. 자, 그 중심에 있는 게 바로 투신권과 금융투자 그리고 자, 연기금이 강하게 매수가 들어와주고 있다. 자, 이 종목 시가총액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이 종목 시가총액이 얼마냐면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2,300억밖에 안 돼요. 그런데 연기금, 투신 뭐 다 사고 있어요. 이 종목. 이 종목 얼마까지? 15,000원까지 갑니다. 절대 안 팔 겁니다. 계속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수익률 12%인데 충분히 한 20-30% 먹을 때까지 이 종목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뭐 게임빌도 마찬가지로 잘 가고 있는데 자, 게임빌이 지금 장이 약간 좀 불안하니까 오늘 굉장히 많이 오늘 3% 이상 지금 급등을 하고 있는 흐름입니다. 그럼 이 종목을 좀 더 보유해야 될까? 혹시 장이 좀 좋아지는데 빠지지 않을까? 오늘로 끝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게임주 관련해서 게임빌은 그나마 좀 최근 들어서 가장 저평가돼 있고 제가 포인트로 잡았던 게 뭔지 기억하시나요? 자, 컴투스 대비했죠. 자, 컴투스 대비해서 이 종목 덜 갔다 말씀드렸어요. 자, 컴투스가 오늘 지금 4% 이상 급등하고 있는데 컴투스는 이미 이 포인트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60일선 뚫고 올라갔는데 게임빌은 아직 뚫지 못하고 가고 있었기 때문에 게임빌을 이때 추천을 드렸습니다. 여지없이 지금 완벽하게 뚫고 올라가서 안착을 했습니다. 자, 정확하게 말씀드렸어. 맞췄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게임빌 같은 종목은 아직까지는 팔 시기가 아니다. 꾸준하게 더 갈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 좀 드려볼게요. 걱정하실 종목이 아니고 충분하게 더 수익을 낼 수 있겠다. 1분기에 대한 기대감이 워낙에 강한 종목입니다. 그래서 꾸준하게 홀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한 번 더 말씀드려볼까요? 자, 대한약품도 마찬가지로 꾸준하게 지금 수익이 나고 있는 상태인데 제가 이 종목 한번 크게 뛰고 나서 추천을 좀 드렸어요. 약간 횡보 구간이긴 하지만서도 오늘 수급상 오늘의 상태를 보니까 약간 그래도 밑꼬리 모양을 그려주면서 이 부분이죠. 반등을 좀 해주는 부분이 좀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한약품 같은 경우에도 포인트로 잡았던 게 바로 이 부분이었어요. 자, 3월달, 이번 달이죠. 보건복지부 제약산업 로드맵 발표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수혜주로서 지금 여러 이제 제약 관련 주들이 상승을 좀 준비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서서히 연기금과 기관들을 중심으로 해서 매수가 들어오고 있다고. 이런 종목은 지금 약간만 기다리시면 돼요. 조금만 참으시면 돼요. 충분히 대한약품 같은 경우에는 2만 원 뚫고 갑니다. 뭐 녹십자도 마찬가지고 모든 제약 관련주들이 다 상승을 줄 겁니다. 이게 3월입니다. 3월.
조금만 참으시고 제약 관련주 이제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은 이번 달 안으로 큰 수익 날 수도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뭐 헬스케어 관련주들이나 바이오 관련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가지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 말씀드릴 종목 한 종목만 더 보고서 오늘 종목을 좀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자, 대덕전자입니다. 대덕전자는 이 종목은 제가 지난주 목요일 날 말씀을 좀 드렸어요. 이 종목 말씀드렸는데 꾸준하게 지금 크게 이제 반등을 주고 있고 오늘 어제도 그랬고요. 어제도 밑거리가 길게 달렸고 여기 그리고 오늘도 지금 밑거리 다시 달리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이 종목 수급적으로도 괜찮은 양호한 종목이라고 말씀드리는데 수급적으로도 기간이 지금 아주 강하게 보이시죠? 3일 연속 들어와주고 있고 연기금 역시 매우 강합니다. 연기금이 지금 5일 연속 들어와주고 있는데 굉장히 강한 양의 물량을 지금 10만 주 이상, 어제 10만 주 이상 매수가 들어와줬고 꾸준하게 매수가 지금 들어와주고 있는 흐름이 보입니다. 투신권에 뭐 어제 3만 주 빠진 물량 요거는 그냥 좀 애교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의 주체가 이 종목은 투신이 아닙니다. 자, 꾸준하게 금융투자, 보험 쪽에서 매수가 들어옵니다. 이 종목 지금 기관들이 강하게 매수 턴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주가가 약간 지금 쉬어가는 단계. 그러면 3일 동안 이렇게 강한 매수가 들어왔어요. 근데 주가 자체 흐름 자체가 3일 동안 이렇게 강하게 들어왔는데 아직 움직여주지 않고 있다고요. 그냥 관리만 지금 관리하는 모습이 이 밑꼬리에서 지금 표시가 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기관들의 평균 단가가 11,000원 정도가 된단 말이죠. 어제 너무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러면 이 종목 역시 조금만 기다리시면은 한번 크게 갈 가능성이 높고 또 하나 최근 들어서 좀 추천이 많이 나오는 종목입니다. 대덕전자. 제가 차트만 보고서 추천을 드렸지마저도 실적 역시 퍼펙트합니다. 걱정하실 필요 없이 좀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말씀드릴 종목을 좀 소개시켜 드릴게요. 오늘도 역시나 두 가지 종목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자, 오늘 종목은 먼저 포스코 ICT입니다. 포스코 아니고요. 포스코 ICT를 제가 가지고 나왔어요. 자, 최근에 차트 흐름이 좀 굉장히 많이 이쁘게 지금 다시 제자리를 찾아가려는 노력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포스코 ICT가 지금 7,940원의 흐름, 최근 들어서 아주 강한 V자형 패턴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태죠. 정말 V자형 패턴입니다. 그러면 V자형 패턴의 보통의 흐름이 뭐냐면은 V자형 패턴은 그 바로 전 고점에 해당하는 부분이 한 8,200원이나 8,100원 정도는 일단 도달이 가능하다는 거죠. 자, 그러면 현재가가 7,940원인데 포스코 ICT는 충분히 한 8,100원 정도까지는 무리 없이 도달할 수가 있겠구나. 그럼 수급적으로도 지금 도와주고 있나 체크를 해보자면은 자, 수급적으로도 역시나 기관들이 버렸었는데 기관들이 이 종목을 다시 사주고 있습니다. 기관들이 지금 며칠? 6일 연속 사주고 있는데요. 중요한 점은 그제, 그러니까 3월 4일과 그리고 2월 28일 날의 물량 자체가 굉장히 많아요. 기관들의 물량 자체가 엄청나게 많은 물량이 들어와주고 있습니다. 걱정하실 필요도 없이 그냥 가지고 가도 될 정도로. 그럼 기관들이 28일 날이랑 3월 4일 날 어제 물량을 많이 샀는데 자, 체크해 보자면은 기관들이 어제랑 그저께 급등을 좀 이끄는 모습 포착이 되고 있어 이 부분인데 그러면 기관들은 물량 자체 평균 단가 그때 매수한 평균 단가로 좀 따지자면은 한 650원 정도가 이제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7,600원 정도에서 기관들이 지금 한 3% 정도밖에 수익이 안 나고 있는 상태예요. 이거 먹으려고 들어간 거 아닙니다. 최소한 7, 8%입니다. 그럼 7, 8%면 얼마? 8,100원 정도가 되겠죠. 그래서 포스코 ICT 같은 경우에는 8,100원 정도까지 보시고서 대응하시면은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 좀 드려보고요. 자, 그 다음에 제가 이제 가지고 나온 종목은 이 종목은 정말로 제가 차트만 봤어요. 차트만. 자, 차트만 본 종목입니다. 하이셀이라는 종목이에요. 하이셀이라는 종목인데 자, 이 종목 시가총액이 크지 않습니다. 776억입니다. 어제 종가 기준으로 크지 않고 근데 포인트로 봤던 종목, 포인트로 본 제가 봤던 게 자, 이 종목이 한번 작년 7월부터 1,000원부터 해가지고 급등을 시작해서 4,800원까지 거의 한 4배, 거의 5배 정도까지 종목이 상승을 합니다. 팔 수 있는 부분에 해당하면 한 4배 정도까지 상승을 했겠죠. 그러고 나서 고가 부분부터 해가지고 정확하게 거의 반 정도가 지금 떨어진 상태예요. 이때까지 떨어졌다가 다시 반등을 줬는데 다시 한번 떨어지고 있는 상태라고요. 그러면은 이 모양새에서 지금 이 종목이 빠지지 않고 이 라인 자체를 지키면서 지금 걸어가고 있다면은 내려갔어야 정상인데 이게 지금 뭔가 있다는 소리예요. 뭔가 지금 이 종목 내에 뭔가 지금 꿈틀대는 뭔가가 있기 때문에 지금 거의 2달째 가까이 지금 횡보를 하고 있다. 거의 한 달 정도네요. 횡보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근데 거래량이 터지지 않으면서 이렇게 횡보를 좀 하고 있는 상태. 이 상태가 매수 포인트예요. 매수 포인트인데 최근에 제 눈에 몇 가지 포인트가 좀 눈에 띄었습니다. 이거 지금 누가 관리하고 있는 종목이에요.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 제가 동그라미 그려볼까요? 누가 지금 관리를 하면서 주가를 거래량을
조금씩 이때부터 좀 확대를 해보자면은 거래량 자체를 제가 말씀드리자면은 누가 지금 이 종목을 조금씩 매수를 지금 해주고 있습니다. 많은 양의 물량을 매수를 해주고 있고 지금 최근의 포인트들 자체에서 좀 말씀 좀 드려보자면은 최근은 다시 한번 이 종목이 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거래량이 갑자기 어제부터 조금씩 터지기 시작했어요. 거래량이 원래 이렇게 좀 가끔씩 나와줬는데 거래량 자체가 어제 갑자기 140만 주 터져주고 어제 물량을 또 모았고 이때도 물량을 또 모았고요. 이때도 물량 모은 모습이 눈에 포착이 됩니다. 항상 이때 물량을 모아주면서 종목을 가져왔다. 이 정도 거래량이면 원래 이 종목 튀어 올라가야 되는데 지금 튀지가 않고 있습니다. 자, 호가창을 좀 보자면은 호가창 역시 이 종목이 튀어 올라가야 되는데 이 가격인데 호가창이 많이 없다고요. 지금 호가창이 두껍지가 않은데 안 튀어 올라간다고요. 이거 지금 누가 누르고 위에서 아래에서 잡고 지금 이거 반복하는 거예요. 이거 조금만 기다리면 이 종목 날아갑니다. 이 종목. 그러니까 하이셀 같은 종목은 조금 기다리신다면 충분히 제가 노리는 가격은 단기적으로 한 3,000원 정도 보고 있는데 충분히 도달 가는 가격이라 판단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오늘은 제가 이제 포스코 ICT와 하이셀 중에서 어떤 걸 지금 제가 말씀드려볼까 하냐면은 저는 조금 하이셀인 것 같아요. 일주일을 한번 노려볼게요. 일주일 뒤에 이 종목이 얼마나 많은 수익이 날지 하이셀 한 번 더 좀 말씀 좀 드려볼게요. 자, 하이셀 지금 바닥권에서 횡보를 한 달 이상 꾸준하게 근데 물량을 모았어요. 물량을 모은 상태에서 응집하고 있는 상태에서 터져 나갑니다. 자, 제가 요거를 한번 다른 점 보여드릴까요? 제가 한 달 전에 서산이라는 종목을 제가 스트라이크 방송에서 추천 한번 드렸었는데 이것도 포인트로 잡았던 게 바로 모으는 모습, 이런 모으는 모습이 포착이 됐기 때문이에요. 안 올라간다고요. 사고 있는데. 근데 이 종목 추천드린 바로 이때 추천을 드렸거든요. 그리고 나 지금 한 수익률이 뭐 한 65% 정도 나고 있는데 이런 포인트가 지금 딱 하이셀의 그 포인트인 것 같아요. 정확하게 거의 지금 일치하는 흐름이 최근에 단기적으로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종목 걱정하지 마시고 매수하시고 충분히 단기적으로 3,000원 이상을 볼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면서 자, 오늘의 김선윤의 007 작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중국 양회가 본격적으로 개막되는 오늘이죠. 중국 증시 흐름 분석해보겠습니다. 리딩투자증권의 우성재 팀장 연결돼 있죠.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먼저 어제 상해 증시 부동산 규제 우려감에 3% 넘게 급락세가 나왔습니다. 어제 그 영향을 우리 증시도 받았는데요. 오늘 반등 가능할까요? 중국 증시 출발 상황 어떻습니까? 예, 오늘 상해 종합주가 지수는 상승으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현재 0.39% 상승한 2282.28포인트의 장 움직임 보이고 있는데요.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중국에서의 이번 부동산 규제 정책으로 인한 부동산 지수가 9%의 하락을 나타내면서 시장의 지수의 하락을 주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다행히 오늘 같은 경우 부동산 시장에서의 안정적인 움직임을 좀 보이는 만큼 중국 증시가 강한 흐름을 좀 이어져 나갈 확률이 높을 것으로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 장전 발표했었던 중국의 13년도 GDP 목표 성장률은 7.5%로 동결한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지금 한편 인플레이션 목표율을 3.5%로 설정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중국 경제가 긴축 기조를 급격하게 이어져 나가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중국 중앙은행의 부행장은 2013년도 소비자 물가 지수를 3% 내외로 전망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시장에서의 기대감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결국 긴축 기조가 크게 이어져 나가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인플레이션에 의한 부분은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겠다는 언급을 내놓고 있는 만큼 시장에서의 큰 영향은 없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부동산 규제에 따른 시장 불안감이 좀 확대되고 있는 모습인데요. 지금 부동산 규제 강화로 인해서 중국 증시가 전일 큰 폭의 하락세를 나타냈었는데 이러한 흐름이 당분간 좀 이어져 나갈 것이라는 불안감이 나타나면서 부동산 업종을 중심으로 한 매수세는 좀 제한적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와 반면 풍력주에 대해서는 전인대 정책 지원에 대한 발표 기대감이 크게 나타나면서 풍력 관련주들의 강세가 눈에 띄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지금 제12기 전국인민대표자 대회가 1차 회의가 오늘 개막이 됨으로써 전국인민대표자 회의에서 과연 어떤 정책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지 여부 관심 가지고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오늘 상하이 종합주가지수는 시장에서 강한 매수세가 유입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2300선의 돌파 여부 확인하시면서 접근하셔야겠습니다. 네, 오늘 무엇보다 상해 지수 2300선 돌파 여부를 확인하자라는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리딩투자증권의 우성재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슈 정복하기 김보람입니다. 먼저 오늘 살펴볼 주요 이슈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넉 달 연속 1%대를 기록하자 전문가들 사이에서 저물가 경계론이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지난 4일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2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작년 2월보다 1.4% 상승했습니다. 작년 11월부터 넉 달 연속 물가 상승률이 1%대에 머문 건데요. 4개월째 2%대 미만을 기록하는 것은 13년 만입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지하경제 규모는 약 290조 원으로 국내 총생산의 23%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OECD 평균인 13%보다 무려 10%포인트나 높은 수준입니다. 특히 고소득 자영업자의 절반 정도가 탈세를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이들에 대한 세무조사가 한층 더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은행이 무기한 자산 매입을 이르면 올해 5월부터 실시하는 등 보다 공격적인 양적 완화를 펼 것이라는 관측이 미국 월가와 일본 금융계에서 쏟아지고 있습니다. 구로다 하루이코 일본은행 총재 내정자는 디플레이션 탈피를 위해서 무엇이든 하겠다며 곧 무제한 양적 완화 시행을 검토하겠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오늘 자세한 내용은 대성투자자문의 안종호 주식운용팀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소비자 물가가 계속해서 1%대에 머물면서 이 저물가 경계론까지 나오고 있는데 실제 서민들의 체감 물가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수치상으로는 상당히 안정된 물가 상승률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이제 석유류하고 무상교육의 효과가 물가 상승을 제약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식탁 물가하고 공공요금은 계속 높은 상태를 유지해 가고 있기 때문에 서민들의 체감 물가는 나아지고 있지 않습니다. 워낙에 요즘에 또 물가가 높다 보니까 물가 연동체에 관심을 가지시는 투자가분들이 많습니다. 물가 연동체는 국가에서 지급을 보증하고 있기 때문에 안정성도 있고 또 물가가 오른 만큼 또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더 좋다 이렇게 느끼시는 것 같은데요. 실제로 물가 연동체의 구성을 살펴보게 되면 정부에서 1%의 이율을 보증하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물가 상승률을 주게 돼 있습니다. 하지만 2011년 말부터요. 2012년 상반기까지는 연 4% 이상의 물가 상승률을 기록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상반기에는 물가 상승률이 이렇게 낮게 되는데도 상승률은 낮은데도 불구하고 이제 체감은 상당히 높은 건데요. 그래서 투자가들이 물가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물가 연동체를 사면 득이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정부에서 보증하는 1% 플러스 지금 물가 상승률은 1% 정도에 머무르고 있기 때문에 심지어 이제 국공채보다 못한 수익률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물가 연동체에 대한 투자는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다 말씀을 드리겠고요. 4월 통계청에 따르면 이제 2월 소비자 물가가 작년 같은 달에 비해서 1.4% 상승을 했는데요. 4개월 연속 1%대 물가를 기록하는 것은 1999년 이후 처음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제 개인 서비스에서 무상교육 효과가 1년 가까이 물가를 끌어내리는데 한몫을 하고 있는데요. 보육시설 이용료가 같은 기간보다 34% 하락하고 학교 급식비도 15% 하락했다고 합니다. 기획재정부에서는 향후 물가가 이제 국제 유가나 곡물가 변동성이 확대되고 기상 악화에 따라서 농산물 수급이 불안한 어떤 공급 측면의 불안 요인이 상존하고 있고 그리고 이런 것들이 지나게 되면은 국내 물가 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소식은 우리나라 지하경제 규모가 300조 원에 육박한다라는 내용인데요. 생각했던 것보다 꽤 높은 수치라 놀랍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고 그리고 필요한 대책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한데요. 예, 박근혜 정부에서 새로운 복지 정책의 어떤 재원으로서 지하경제를 양성화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재원으로 복지 정책을 하겠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데요. 그래서 1호로 최근에는 가짜 석유에 대한 어떤 점검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는 국세청에서 유흥업소나 이런 곳에 많은 흔히 말하는 바지 사장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집중 점검에 착수했다 이런 소식이 들렸는데요. 현대경제연구소에서 지하경제 해소 방안이라는 보고서에서는요. 우리나라가 OECD 국가들에서 자영업자에 대한 비율이 높고 또 가장 빠른
조세 부담률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지하 경제 비중이 커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이제 지하 경제 비중은 이제 현대경제연구소에서는 GDP 대비 한 23%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이것은 이제 선진국의 13%보다도 훨씬 높고 개발도상국의 한 26%에 육박하는 그런 수준입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지하 경제가 이렇게 큰 이유는 그 자영업자 비율이 굉장히 높은 건데요. 우리나라 자영업자 비율은 28.8%. 근데 미국은 7%, 일본은 12%, 영국은 13% 해서 선진국보다 매우 높은 것들이 문제고요. 2005년하고 2009년 고소득 자영업자들에 대한 어떤 세무조사를 한 결과 이들의 소득 탄루율이 48%나 됐기 때문에 이들이 이제 고소득 자영업자들의 그 탄루가 심했다 이렇게 말을 하겠고요. 또 세금 사회보장금의 국민 부담률 증가율이 OECD 선진국인 일본이나 미국, 영국보다도 상당히 빠르게 늘고 있다 그럽니다. 그래서 국민 부담률이 상당히 빠르게 늘고 있다 보니까 오히려 지하 경제가 이제 더 커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런 모습을 피하기 위해서는 이제 아무래도 그 현금 거래가 빈번한 대형 서비스 업종에 대한 관리 감독을 해야 되고 관세청에 대해서 금융정보 접근이 좀 더 쉬워야 되지 않을까 이런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다음 이슈인데요. 일본은행이 금리 인하보다 양적 완화로 정책의 초점을 움직이는 것이 아니냐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세한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예, BOJ가 이제 신임 총재 부임을 앞두고 이제 금리 인하보다는 이제 자산 매입에 정책 초점을 맞추겠다 이렇게 하는데요. 일본의 구로다 신임 총재는 어제 그런 언론 인터뷰 인사청문회에서도 인플레이션 목표를 2% 달성하기 위해서 무제한적인 자산 매입 프로그램을 조기 실행하겠다 이렇게 했고요. 국채 만기도 1년, 3년이 아닌 장기채까지도 이제 매입하는 것을 생각하겠다. 그래서 양적 완화 조치가 아주 강력하게 추진될 것으로 보이고요. 구로다 총재는 이제 4월 달에 취임이 되기 때문에 이제 4월 달에 본격적으로 엔화의 약세 국면이 또 돌입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로이터 통신을 따르면요. BOJ가 일본 중앙은행이죠. 금리 인하보다는 대차 대조표를 확대하는 자산 매입, 양적 완화 정책을 쓸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이미 일본의 중앙은행 정책 금리는 0에서 0.1%, 그리고 10년 만기 일본 국채 금리도 0.6%에 불과하기 때문에 금리 인하를 하는 것으로서는 이제 더 이상 효과를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자산 매입을 할 거다. 이렇게 했습니다. 일본 BOJ 같은 경우도 2001년하고 2006년 양적 완화 프로그램을 통해서 장기 채권을 일부 매입했었는데요. 하지만 대부분이 이제 위험도가 낮은 단기 금융시장에서 자금 공급을 해왔었습니다. BOJ 부총재에 지명된 이따와 기코 교수도 일본 기업들이 현금을 많이 쥐고 있지만 디플레이션으로 인해서 현금 가치가 줄어들지 않으니까 투자를 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BOJ가 인플레이션을 통해서 기대를 끌어올려야 이런 기업들의 투자가 늘어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이슈 정복하기였습니다. 네, 출발 증시와이드 화요일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양회가 시작된 중국 증시 흐름과 함께 오늘 우리 시장이 상승세를 지속하며 마감할 수 있을지 끝까지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내일 다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